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업종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건희 하이투자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부장님 먼저 어떤 업종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요즘에 뭐 가장 핫한 업종은 뭐니 해도 뭐 2차 전지겠죠. 네. 2차 전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뭐 어제 악재에도 불구하고 또 주가가 오히려 올라간 종목도 있죠. 네. 에코프로는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안 갖고 예. 계신 분들도. 근데 에코프로가 오히려 지금 주가 지금 검찰 압수수색 관련돼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지금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는 조정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한 11선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11선 밑으로 깨고 바로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가장 센 종목들 보면 조정을 그냥 하루에 끝내버리죠. 그러네요. 네, 하루에 끝내고 오히려 압수수색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저는 예상하는 거는 당분간 이렇게 변동성이 좀 커지다가 줄면서 옆으로 좀 횡보한 구간이 좀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에코프로 그럼 그룹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에코프로만 올라온 게 아니라 사실은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른바 물론 이제 삼형제라고 하죠. 예, 삼형제 중에 사실은 전 이 두 개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네. 에코프로 BM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갭상승했던 부분들을 메꿔주고 20일 네. 조정을 받고 한 번에 올리면서 지금 이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한 20만 원을 약간 하회한 19만 원 선에서 뭐 20만 원, 21만 원 선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 박스권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끝났냐라는 부분이 또 이제 궁금하실 텐데 끝나진 않았겠죠. 근데 네. 이제 선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이제 조금 더 기존에 나와 있던 수주보다 또 다른 수주를 한 번 더 받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또 한 번 점프업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에코프로가 쉬면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게 또 되게 궁금하실 거고 네. 근데 지금 보면 다른 소재들로의 전이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걸 보시면 여기서도 한번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네. 나노신 소재를 보시면 급등을 했죠. 사실은 여기 8만 원, 9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사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당연히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당겨 보시면 이렇게 변동폭 10만 원 한번 찍고 네. 계속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네네. 예, 주봉을 보시면 더 깔끔하게 보이는데 이런 박스권을 흐름을 보이다가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한번 점프업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럼 나노신 소재가 엄청나게 좋아졌냐? 좋아진 건 없습니다. 근데 왜 올라갔냐라고 보면 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실리콘 음극재 사업이거든요. 예.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3분기, 4분기부터 좋아진 흐름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호재가 많았죠. 이쪽 소재, 이쪽 관련된 섹터에서는 유럽의 CRMA가 발표가 됐고 이미 네. 그다음에 지금 IRA 관련돼서 미국 IRA 관련돼서 세부 시행 규칙이 좀 이제 발표가 될 겁니다. 확정돼서 네. 지금 미국이 좀 많이 시끄럽죠. 예. 예, 뭐 여러 가지 은행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런 부분들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다시 한번 IRA 관련된 세부 시행 규칙이 발표가 되고 나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뭐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폐배터리 재활용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이제 다른 소재들까지 확산이 될 텐데 예. 그동안 2차 전지하면 다 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이 못 올랐습니다. 못 오른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른 종목만 오르는 이유가 결국엔 양극재 사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네. 오히려 동박이라든지 뭐 소재 장비 그다음에 이제 장비주라든지 그 외에 이제 뭐 분리막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전해질 관련된 업체들 지금 보면 리튬 관련된 회사들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도 난리였죠. 뭐 금양 네. 이런 회사들 난리였는데 그쪽은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되고 오히려 지금 전해액이라든지 이런 쪽은 또 다시 또 좀 너무 오늘 좀 신호를 보이긴 하는데 네. 뭐 대표적인 기업이 전해액 관련돼서 첨보라든지 뭐 동화기업 이런 회사들을 들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여전히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장비 업체들도 생각보다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좀 확산이 될 수 있다. 에코프로가 쉬는 동안 다른 종목으로의 전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종목을 2개 갖고 나왔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서 핵심 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이게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수혜를 지금 보고 있다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래서 이게 나온 이유가 이러고 나서 이제 사실은 오늘도 소재주들이 더 좋은 이유들, 그다음에 네. 유럽에 공장이 있는 회사,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에코프로비엠이고요.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SKC라든지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목이 다시 한번 좀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예. 그럼 유럽의 CRM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결국엔 내재화입니다. 거기도 미국처럼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을 짓고 네. 와서 팔아라. 음. 너네들 갖고 오지 말고 여기 와서 다 만들어서 줘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든 걸 또 다시 우리 지역에서 다시 재활용해서 네. 다시 쓰겠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반에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데 재활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기존에 이제 갖고 오되 뭐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국산을 좀 많이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그래서 CRM에 관련된 법안 발표 이후에 오히려 지금 성일하이텍이라든지 대표적인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종목들이 먼저 떴다가 오히려 발표 이후에 빠지죠. 좀 주춤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빠졌습니다. 근데 네. 오늘 또 뭐 코스모화학 이런 종목들은 또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네. 고점 대비해서 지금 좀 조정이 나온 이유는 결국엔 이제 재료가 한번 소진됐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다시 언제 올라가냐? 뭐 이게 또 이제 계속 이제 또 2차 전지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 똑같습니다. 캐파를 계속 증설하고 투자가 들어오고 네. 다른 회사에서 자꾸 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올라가겠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적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건 사실은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나 뭐 코스모학이나 마찬가지로 아마 빨리 올라오기 위해서는 한 2025년에서 6년 정도 돼야지 실적은 급격하게 좋아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가라는 게 항상 먼저 선반영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흐름을 멈추지 않고 끌고 가다가 또 하나의 이벤트가 생기면 또 한번 레벨업하는 그런 단계를 밟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 발표되면서 국내 소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 이제 본격화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소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제 조금 소외된 종목들 중에서 네. 그래도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좀 추려드리려고 하는데 원준이라는 종목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예전에도 네.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무상증자 이슈가 한번 있었던 네, 종목이죠. 무상증자 있었습니다. 네. 무상증자 이후에 오히려 폭락을 했습니다. 네. 주봉 보시면 오무렵인데 권리락 써 있죠, 이제 오무렵에. 예. 이제 이때는 거의 최고가가 이제 음. 지금 무상증자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가격 자체는 이거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비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흐름만 보시면 이때 이제 무상증자 이후에 급락을 하염없이 했습니다. 흘러내렸네요.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예. 거의 반토막 오. 이하로 빠졌었죠. 네. 거의 3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는데, 음. 그러니까 이만큼 그때 상장한 이후에 네. 굉장히 주목받았던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던 이유는 이 당시에 이제 항상 보면 이제 처음에 상장한 회사를 보면 그동안 좀 받을 수 있는 수준은 웬만한 건 다 받고 또 회계를 좀 이쁘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는데 이제 그게 미리 좀 많이 받다 보면 그 다음에 네. 좀 한동안 수주가 안 나올 수 있죠. 예.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또 한번 이제 이게 월봉을 보시면 깔끔한데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이죠. 네. 12개월째 빠졌습니다. 1년 내내 빠진 거네요. 그러니까 1년째 되는 해에 빠졌죠. 예. 11월부터. 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처음에 상장할 때 1년 보호예수로 묶여있던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는 많이 조정을 잘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오버행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판단하면 될까요? 예, 오버행 이슈 다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준을 제가 좋게 보는 이유는 네. 예전에 상장했을 때도 좋게 봤던 회사였는데 많이 빠져서 지금 가격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양극재니 음극재니 뭐 좀 난리를 치지만 네. 사실은 이걸 만들려면 얘네 장비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열 처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예. 금속을 열 처리해서 가루로 만들려면 이 열 소속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이 소속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지금 양극재, 음극재를 같이 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회사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네. 예, 포스코 케미칼에 이미 납품했던 이력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에코프로 BM에도 납품을 했었고, 대주전자 재료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에도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향후에는 이쪽 회사들이 네. 증설을 할 때마다
이쪽 장비를 써야 되겠죠. 근데 네. 마진율도 보면 한 대 팔면 이제 소속도를 설치해주고 나면 보통 한 30%, 25에서 30% 정도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러면 다른 장비주들 뭐 한 5%, 10% 버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영업이익률 좋죠. 네. 그리고 이쪽이 또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돼서도 같이 쓸 수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 관련돼서도 지금 핫하기 때문에 원준을 보면 되게 제가 볼 때는 장비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캐파를 증설할 때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대규모 수주가 좀 나오지 않겠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 소재 탑픽 종목으로 먼저 원준 꼽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리고 SKC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SKC가 이제 못 가는 이유는 화학 때문에 좀 못 가고 있는데 사실은 SKC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는 자회사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SK 넥실릿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데 네. 이 회사가 동박으로는 우리나라 전 세계 이제 MS 1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번에도 언급을 한번 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지금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2월에 노스볼트랑 계약한 걸 가지고 시장이 좀 반짝 좋았다가 네. 사실은 그 뒤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 노스볼트 계약이 네. 24년부터고 네. 또 5년간 1조 4천억이니까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 보면 뭐 10조, 뭐 20조 뭐 이렇게 막 포스코케미칼 이렇게 나오는데 1조도 작죠. 큰 금액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적어 보일 수 상대적으로 좀 있겠습니다. 적죠.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좀 안 해주고 있는데 네. 동박 회사들이 그럼 주가가 왜 이렇게 안 좋았냐? 뭐 일진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고 4위 네. 업체인데 그 업체도 마찬가지로 안 좋았는데 이제 동 가격이 한동안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전쟁 때. 그리고 전기 요금도 엄청 올랐죠. 근데 네. 동을 가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동박이라는 거는 알루미늄 박처럼 호일처럼 되게 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머리카락의 한 25분의 1 정도로 구리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고요. 그럼 전기 요금이 오르면 이게 당연히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유럽에 진출해 있었던 SKC는 오히려 손해를 봤습니다. 유럽에 지금 전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손해를 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 물류가 막히면서 미국으로 가야 될 물량들이 못 갔었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 가격도 좀 안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글로벌 지금 사실은 노스볼트 정도 그 다음에 SK온 정도의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다른 중국 업체들부터 납품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글로벌 메이커들 쪽으로 더 나갈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C 동박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기업이고 동박 한동안 못 갔으니까 계속 못 갈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예전에 처음에 2차 전지 좋을 때는요 동박부터 갔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지금은 충분히 쌀 때 사놓고 또 한번 네. 올라갈 때 한번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